안녕하세요. 도령 안부성입니다. 저희 태을진리철학에서는 명리학 사주팔자를 이론이 아닌 통변과 실전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뜻을 펼치는 자와 욕망을 쫓는 자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지귀연 판사 사주팔자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귀연 판사 사주팔자입니다. 올해로서 53세고요.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1974년 11월 12일, 음력으로는 9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난시는 알 수가 없고 이 생년월일은 인터넷에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귀연 판사 생년월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사주팔자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팔자를 통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신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용신 없이 사주를 보게 되면 관념적 사주를 보게 돼요. 그렇다면 미신 사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통변을 위해 용신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인생이고요. 을, 해, 월에 정, 사일에 모모시에 태어났습니다. 정화가 해월 수왕절에 태어났고 해수 지장간에는 간목이 있습니다. 그 간목이 연간으로 추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수의 격을 이루고 있고 정화는 사화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듯 하나 절기상 10월이죠. 수왕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생목 목성화함으로 목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의 포인트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이 강한 세력이 강한 이 인성을 컨트롤하여 다스려야 하겠죠. 그러면 금궁옥하는 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름하여 인중 용재 인수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신은 금, 희신은 토, 한신은 수, 기신은 화가 되고요. 용신을 극하는 거죠. 구신은 이 세력이 아주 왕한 목이 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는 토, 금, 운에 발전하고 목, 화, 운에 패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9살부터 18세까지 병자 대운입니다. 13살까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운이 불리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만 14세부터는 한신운으로서 수운입니다. 그래서 평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살부터 해서 28세까지 정축대운은 이 과정은 굉장히 불리하지만 축토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대운으로서 19부터 시작해서 23세까지는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든 잘 안 됐고, 그렇지만 24살부터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8세죠. 28세 그 5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기반을 잡을 나이가 바로 24세부터 28세까지입니다. 사법고시를 이때 아마 패스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9세부터 해서 38세까지 무인대운입니다. 무인대운은 불리해요.
물론 무토라는 것은 이제 과정인데, 뭔가 과정은 뭐든지 잘 돼요. 그렇지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해서 나이 34세부터 시작해서 38세까지는 마음고생을 좀 했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그 가족관계에 매이는 팔자입니다. 해서 가족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하거나 또는 항상 봉사를 하거나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운명으로 이제 지니고 있는데 29세부터 38세까지가 그러한 운명입니다. 해서 모친이죠. 모친께서 뭔가 병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친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뭔가 모친에 의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8세까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39세부터 시작해갖고 48세까지 기묘 10년 대운은 그렇습니다. 자, 기토는 길해요. 그래서 과정은 길하나 묘목은 불리합니다. 구신이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했겠다. 해서 44살부터 해서 48세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사는 것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고 그만둘까 말까 갈등을 많이 가졌을 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윗사람으로부터 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구설수가 늘 이렇게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부터 해서 58세까지 10년 경진대운이죠. 천간, 용신, 지지, 희신입니다. 해서 노력 없이 얻는 형국이죠. 그래서 49세부터 해서 58세까지는 태어나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큰 것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9세부터 이제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자, 돈, 애정이죠. 그리고 재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진토는 뭐겠습니까? 부동산이 되겠죠. 의식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세부터 해서 58세까지는 그 10년 대운이 아주 대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대운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결혼운을 봤을 때는 28세 전에 하면 되겠지만 29세부터는 결혼운이 없어요. 만약에 28세 전에 결혼해서 29세부터는 주말 부부로 살거나 아니면 떨어져 살거나 이럴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29세부터는 결혼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8세까지요. 그렇지만 49세가 되면서는 뭔가 여인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10년 아니겠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59세부터 해서 신사대운입니다. 과정은 그럴듯하나 결과가 굉장히 안 좋죠. 기신입니다. 해서 64세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해서 이 지기현 씨 사주팔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생년월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팔자는 59세부터 운이 꺾이면서 64세가 되면 완전히 바닥치면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뜻을 펼치는 자와 욕망을 쫓는 자. 만약에 뜻을 쫓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욕망을 쫓았다라고 한다면 49세부터 이렇게 58세까지 10년 동안 욕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영혼을 팔고 얻었다라고 한다면 악업을 쌓는 겁니다. 악업을. 그렇다면 뭔가 49세부터 해서 58세에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59세부터 해서 이렇게 68세 안에 이것이 다 드러나고요. 여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아마 받아야 할 겁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64세를 이제 기점해서 이분은 모든 것이 끝나니까 만약에 감옥을 갔든지 잘못 살면 또 명이 떨어지든지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판결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것을 보고 나니 이분은 진짜 욕망을 쫓는 분이구나 라고 봤습니다. 그 재판은 인민재판, 여론재판, 정치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파는 행위죠. 자기의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49세부터 58세까지 굉장히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뜻을 펼치는 사람으로서 산다고 한다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그것으로 기반 삼아서 자기가 우뚝 서는 그런 쪽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분이 지금 쌓은 그 악업이죠. 이 악업은 이제 64세를 기점해서 그것을 되돌려 받게 돼 있고 결국은 뭐 49세부터 해서 58세까지 이 좋은 대운을 그렇게 허망하게 그래 썼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이제 유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다른 분의 사주를 가져다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